여러분, 아직도 보쌈이나 수육 삶을 때 된장에 간장에 쌍화탕 뭐 이렇게 복잡하게 많이 넣으시나요? 이제 그러지 마세요. 혹시 집에 콜라 있으시면 이제부터 콜라로 쉽고 맛있게 수육을 만들어 보세요. 콜라를 가지고 수육을 만들면 정말 부드러운 수육을 만들 수 있는데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이제 엄청 부드러운 콜라 수육의 고수가 되실 겁니다. 영상을 꼭 끝까지 시청하세요. 저는 평상시에 건강 때문에 콜라를 잘 먹지는 않는데 가끔씩 배달 음식 시키게 되면 서비스로 주는 콜라가 꼭 남더라고요. 저 같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좋아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요. 콜라 먹다가 남거나 배달시켜가지고 안 먹고 놔둔 콜라 있게 되면 오늘처럼 콜라로 수육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콜라도 처리할 수 있고 정말 맛있는 수육도 만들 수 있으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여러분 대부분 수육용 고기를 항상 두꺼운 것으로 준비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간단하게 만드는 법을 알려드리는 거라서 평상시 구워 먹는 두께의 삼겹살로 알려드릴게요. 두꺼운 고기도 좋지만 바쁘거나 갑자기 수육을 해야 될 때는 이렇게 구이용으로도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드리는 거니까 얇은 고기는 이것에 또 맞는 조리가 달라지거든요. 이 영상 보시는 여러분은 운이 좋으신 거예요. 다른 분들 채널에서도 구이용으로 하는 건 좀처럼 보기가 어렵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리고 대형마트에서 할인 행사할 때 좀 넉넉하게 이런 구이용 구매해 두셨다가 한 번에 먹을 만큼만 소분해서 냉동해 두세요. 오늘처럼 수육도 만들 수 있고 언제라도 삼겹살 먹고 싶은 날 구워 드실 수 있으니까 정말 편하더라고요. 먹고 싶을 때마다 뭐 마트나 정육점 갈 수는 없으니까 꼭 할인 행사 할 때 사가지고 소분해 주셨다가 이렇게 꺼내서 요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보시면 자꾸 고기의 수분을 닦아내고 있죠. 오늘은 제가 마이야르 반응으로 고기를 한번 익힌 다음에 할 생각이라서 수분을 최대한 제거를 하고 있는데요. 수분을 잘 제거하신 다음에 이렇게 소금 간을 밑간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마이야르 반응으로 고기를 한번 익히고 나서 수육을 하게 되면 정말 풍부한 맛이 나서 굉장히 맛있게 되거든요. 소금으로 밑간을 한 뒤에 소금을 잘 눌러가지고 고기에 간이 잘 배이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금을 뿌린 다음에는 다시 한번 물기 제거를 할 건데요. 물기를 최대한 제거를 해주셔야지 고기를 맛있게 구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이야르 반응을 이용하여서 고기를 한번 구워서 만든 수육은 더욱 진한 맛과 풍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과정에서 고기의 풍부한 맛이 극대화되고 입안에서 부드럽게 녹아든다고 생각해보세요. 정말 맛있게 즐길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마이야르 반응은 고기 속의 철분과 단백질을 보존하여서 영양가를 엄청 높여줍니다.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들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맛있게 즐길 수 있는 거죠. 팬에 불을 켜주시고요. 그리고 마이야르 반응으로 또 고기를 익히게 되면 수분 유지를 해주기 때문에 엄청 촉촉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을 홀릴 만큼 매력적일 거예요. 오늘 기름 같은 경우는 발열점이 높은 카놀라유를 사용하겠습니다. 항상 기름을 부으신 다음에 이렇게 팬을 들어가지고 찰랑찰랑 거릴 때까지 온도를 높여주셔야 팬 온도가 정확하게 올라온 겁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온도 체크하고요. 이제 고기를 구워 볼 건데요. 스테인레스 팬을 사용하기 때문에 긁힐 염려가 없어서 같은 재질의 집게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고기에 최대한 수분이 없어야 되고요. 고기를 구울 때는 스테이크처럼 높은 온도에서 구울 때 발생되는 감칠맛이나 맛있는 향이 몇 배가 증가가 되니까 고기를 이용하시는 때는 한번 구워서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고기 표면에 물기가 있어버리면 그거는 굽는 게 아니라 그 수분이 열로 인해서 증발될 때까지는 그냥 스팀으로 익히게 돼버리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수분을 잘 제거해 주셔야지 이렇게 빗소리가 나면서 고기를 익히실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고기가 최대한 오버쿡 되지 않게 맛있게 익히기 위해서도 물기를 최대한 제거를 하셔야 됩니다. 삼겹살 같은 경우는 익히실 때 이 정도 두께면 1.5에서 2cm 정도 되는데요. 40초에서 1분에 한 번 정도 뒤집어 주시면 될 것 같고 2번 정도 반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굽는 게 기름도 튀고 너무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저도 물론 조금 불편하다고 느끼고 있긴 하지만 이왕 오는 음식이면 최대한 맛있게 먹자는 게 제 원칙 중에 하나라서 이왕 수육 한번 해보실 거라면 마음 먹고 이렇게 구워서 한번 해보시는 게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팬으로 한번 구워서 하는 게 너무 불편하실 수 있죠? 그러면 조금 깊은 냄비를 준비하셔가지고 그 냄비에 고기를 구우시고 그 냄비 그대로 수육을 하셔도 되니까 한번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고기를 보시면 마이야르 반응이 일어나면서 갈색으로 약간 맛있게 노릇노릇 익혀지고 있는데요. 이런 색깔이 나와야 풍부한 향이 배어나오고 있다는 것이고요. 지금 껍질 부분도 보시면 갈색 배치로 노릇노릇하게 익고 있죠. 이 정도 껍질도 구웠을 때가 가장 맛있는 맛이 나게 됩니다. 이 정도 높은 온도에서 지금 계속 강불을 유지하면서 높은 온도로 고기를 굽고 있는 거고요. 삼겹살들은 한쪽에 보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같이 곁들여 먹을 야채를 준비해 볼 건데요. 처음에 보여드린 대로 꽈리고추, 새송이버섯, 마늘을 준비할게요. 마늘은 꼭지를 꼭 제거해 주세요. 꼭지는 쓴맛이 나고 소화기를 자극해서 배가 아플 수 있습니다. 꽈리고추는 크기에 따라서 2, 3등분 해주시면 되고요. 오늘은 모양 조금 내보려고 새송이버섯은 격자 무늬를 내서 구울 건데요. 한쪽 면만 격자를 낼 건데요.
칼질하는 거 한 번씩 봐보시고 따라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버섯의 절반 정도까지만 칼을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칼등을 저렇게 앞쪽만 도마에 닿게 하면 자연스럽게 중간날이 뜨면서 버섯의 중간 쪽은 칼질이 자연스럽게 덜 들어가게 되는 원리입니다. 이것도 팁이니까 갈비찜이나 버섯 구워 드실 때 솜씨 한 번씩 뽐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팁 드리는 거 꼭 한 번씩 따라해보시기예요. 그리고 소금으로 야채 기본적인 밑간을 해주세요. 마지막에 쌈장이나 막장을 찍어 먹어도 되지만 기본 밑간이 있으면 훨씬 맛있어지니까 밑간 꼭 해주시고요. 쌈을 싸먹을 수도 있으니까 저는 밑간을 좀 넉넉하게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밑간 꼭 해주세요. 이제 구워둔 삼겹살을 삶을 건데요. 예고 드린 대로 간단하고 쉬운 방법의 수육을 알려드리기로 했으니까 오늘은 이렇게 작은 냄비를 가지고 고기를 삶겠습니다. 설거지도 쉽겠죠? 고기를 작은 냄비에 맞게끔 절반을 잘라서 익히도록 할게요. 고기를 한번 구웠기 때문에 냄새가 나지는 않겠지만 혹시 조금이라도 남았을 냄새를 잡고 감칠맛을 더해줄 참이슬 소주를 넣어주세요. 소주 2컵 넣으시고요. 오늘의 주인공 콜라도 2컵을 넣어주세요. 이게 또 꿀팁인데요. 수육 삶을 때 연두를 넣으면 고기에 감칠맛이 추가돼서 정말 맛있어집니다. 우리 구독자님들만 알고 계세요. 우리끼리 속닥속닥. 대파를 한 뿌리 잘라서 넣고 끓이겠습니다. 대파는 있으면 넣고 없으면 안 넣으셔도 되고요. 양파 껍질 혹시 있으시면 껍질 씻으셔가지고 반 주먹 정도 넣으셔도 굉장히 맛있는 수육이 됩니다. 뚜껑을 잡고 끓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곁들일 야채를 익힐 건데요. 고기를 구웠던 그 기름 그대로 사용하셔야 맛있어요. 고기 굽고 기름 버리지 마세요. 먼저 새송이 버섯을 넣고 팬에 붙어있는 감칠맛 덩어리들을 좀 긁듯이 익혀주시고요. 지금은 강불로 익히시면 됩니다. 뒤집어보면 짠! 너무 노릇노릇하게 맛있는 색감을 한쪽이 익었죠. 벌써 기대되는데요, 오늘. 여러분 어떠세요? 네, 마늘을 넣고 익혀주겠습니다. 지금 익는 순서대로 재료를 넣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마늘이 끓어오르면서 기름에 마늘향이 입혀지게 돼서 버섯도 맛있어지고 다음에 넣을 꽈리고추도 마늘기름에 볶아지게 되는 거라서 맛있는 맛이 몇 배 증가하는 거예요. 가끔 요리하거나 반찬 준비하실 때 이왕 먹을 거면 좀 더 맛있는 좀 방법이 없나? 다르게 먹고 싶은데 뭐 그런 방법 없나? 하시는 생각들 해보셨을 텐데요. 아닌 분들도 있겠지만요. 제 지인 중에 어떤 누나도 나름 요리를 잘하시지만 매번 하던 요리만 먹으니 지겹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저한테 전화하셔가지고 오늘 이 재료 사왔는데 이것도 어떻게 먹는 게 맛있는지 물어보기도 하고요. 구독자님들이 제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건 엄청 색다른데? 이건 진짜 쉽고 좋은데? 이런 반응을 보이셨을 텐데요. 제가 요리 채널을 처음 하려고 했을 때 주위 분들에게 조언을 좀 얻었었거든요. 근데 그때 오히려 저한테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이왕 요리 알려주는 거면 제발 집 주변 마트나 아파트 상가에 있는 마트에서도 구매할 수 있는 재료들로 알려주면 좋겠다고. 그리고 좀 복잡한 거 말고 간단한 게 왜 이렇게 맛있지? 하는 메뉴들 좀 알려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있던 레시피를 더 분해해서 여러분들이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다듬고 자세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따라해보시고 너무 따라하기 쉽고 설명이 자세해서 좋으셨다고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맛있게 드시기까지 하셨다니까 제가 오히려 너무 감사합니다. 언제나 여러분들이 만들면서 재미있어하고 맛있기까지 하는 메뉴들로 기획하려고 노력할 테니까 지금처럼 응원해주시면 더 힘이 나서 더 좋은 영상 만들 수 있습니다. 항상 응원해주셔서 언제나 감사합니다. 항상 응원해주세요. 잘할게요. 고기를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시면 되고요. 혹시 삶으실 때 동파육처럼 진한 갈색을 얻고 싶으시면 간장을 좀 넣으셔도 좋습니다. 이제 접시에 이쁘게 플레이팅을 해보겠습니다. 버섯이랑 마늘, 꽈리고추가 정말 맛있게 잘 익혀졌네요. 버섯 색감도 너무 잘 나왔죠? 여러분들도 꼭 이 색깔이 나오게끔 익히셔서 드세요. 마무리까지 고기까지 놔주시면 되고요. 오늘 콜라와 소주 그리고 연두를 가지고 만들어본 수육 어떠셨나요? 많은 재료가 들어가지는 않지만 각각의 재료들의 감칠맛이 합쳐지면서 굉장히 맛있는 수육이 만들어졌는데요. 이제부터는 매번 하시던 평범한 수육보다 이렇게 감칠맛 가득한 수육으로 맛있는 식탁 차려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집에 펩시나 코카콜라 있으면 꼭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오늘도 정말 감사합니다. 로빈이었습니다.